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195명이 21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도 많고 역사적으로 배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이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면서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90년대 중후반 김정일이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식량 배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식량을 구하러 갈 이동의 자유도 박탈하면서 벌어진 대량 아사를 가리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결의안에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며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지배, 그리고 잔인한 독재 체제를 통해서 기근과 인권 유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블라디미르 레닌, 조세프 스탈린, 마오쩌둥, 카스트로, 폴포트, 김정일, 김정은, 다니엘 오르테가, 휴고 차베스,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역사상 많은 중대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면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 정치범 수용소인 굴락에서 최소 1천만 명 이상이 수감돼 죽어간 사례 등 역사상 공산주의 체제의 대량 학살 사건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굴락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 솔제니친이 1973년 수용소 군도를 프랑스판으로 내면서 서방에 알려진 이 구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수용소를 군도, 이 섬들에 비유한 것인데요. 솔제니친은 이로 인해서 20년간 미국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죠. 흥미로운 것은 솔제니친이 구소련이 무너진 뒤에 고국에 돌아와서 독재자 푸틴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입니다. 지식인의 삶이라는 게 실은 이런 식이죠. 어쨌든 미하원 결의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굴락 외에도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소련 자치공화국인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 이상, 실은 300만 명 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결의안에는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홀로도모르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집단 농장을 만들면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이동의 자유, 역시 도망칠 자유를 박탈해서 벌어진 대량 아사 사건입니다. 그 양상은 북한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죠. 집단 농장 만들고 식량 배급을 중단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도망갈 자유도 박탈해서 벌어진 학살 사건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처럼 정의를 이룬다는 미명 아래 규제, 간섭을 넘어서 감시와 통제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한 결과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역사적인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었던 거죠. 이 결의안은 같은 맥락에서 모택동의 집단농장운동, 소위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근과 대대적 파괴의 결과로 최대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하면은요, 참새 사냥과 토법 고로가 흔히 언급이 됩니다. 참새 사냥은 모택동이 참새를 가리켜서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1958년 2월 중국 스촨성에서부터 참새 외에도 쥐, 파리, 모기를 4대 해충으로 정하고 제거 운동에 나섭니다. 중국 전역에서 참새들이 박멸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진짜 해충들이 들끓었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꼬여들었죠. 그러다가 결국 흉년이 들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토법 고로는 당시 최대 철강 생산국인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겠다면서 중국인들이 인민공사, 이 집단농장 뒤뜰에 이른바 홈메이드 용광로를 만든 겁니다. 주민들은 석탄부터 뒷산의 작은 나무 이르기까지 태울 수 있는 모든 형태 물건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이 용광로를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철광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냄비, 후라이팬, 자전거 등 철로 된 물건은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용광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9년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전 세계 철강 생산 1위가 중국이 됩니다. 마오쩌둥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동네에서 만들어진 이 철은 강철이 아니라 탄소 덩어리인 선철이었습니다. 품질이 엉망이라서 쉽게 바스러지는 쓰레기 철이었죠. 결국 이 토법고로 덕분에 중국의 산들은 민둥산이 됐고요. 이것은 홍수와 역시 흉년, 그리고 집단 아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수천만 인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토법고로, 인민공사, 바로 모택동입니다. 거짓된 명분을 쫓아간 참새잡기나 토법고로 같은 이 잔혹극은 한국의 탈원전이나 태양광, 풍력발전 같은 정치쇼에서도 어른어른거립니다.
미국 세계 산림감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소위 탈원전으로 태양광 발전소 증설이 되면서 작년까지 4년간 83,554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되고 249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고 합니다. 단위당 태양광 설비는 세계 4위가 됐고요. 대단하죠? 북한처럼 한국이 민둥산이 돼간다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일은 태양광의 환경 훼손이 원전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셀런버거, 이 타임즈의 환경 영웅으로도 기사가 실린 사람인데요. 셀런버거는 지난 6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전으로 핵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점을 걱정하지만 핵 폐기물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데 반해서 태양광 패널에는 독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절대 분해되지 않는다면서 쓰레기 문제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셀런버그는 태양광 유해 폐기물은 원전의 300배에 달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럼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동물들의 서식지를 줄이고 조류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환경성과 경제성, 탄소 감축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우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원전을 없앤 대신에 태양광뿐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도 강행하고 있죠. 현재 정권의 목표대로라면 여의도 1000배 면적이 어업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참새잡기나 토목고로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미 하원 결의안으로 돌아와 봅니다. 결의안은 또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실험은 100만 명 이상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킬링 필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쿠바 농부들의 토지와 기업인들의 사업을 착취했고 그들의 사유재산과 일상을 빼앗고 수백만 명이 그들이 입은 옷 외에는 다른 것은 가져가지 못한 채 망명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행은 한때 번영했던 국가를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가장 높은 실패한 국가로 변질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면서 최대 35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했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합중국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위에 건설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집단 체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반대돼야 한다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배척하며 미 합중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동성애, 낙태 등 반성경적 어둠의 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대적하는 또 하나의 대적, 유물론 사회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을 주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살라자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정치적 난민의 딸로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굶주림과 불행, 억압, 망명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독재주의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독재주의 정부. 또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에서 탈출해 이곳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정착했다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야만성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주지사가 나오고 또 자유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 자유의 확산, 복음의 전진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곧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를 줄임말입니다. 즉 역사 속에서 연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선을 가장한 위선, 정의와 평등을 앞세워 인간을 죽음과 살육으로 내몰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념에 붙잡힌 자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무시해버리죠. 나는 나만큼은 제대로 된 대동사회 바벨탑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좌경화된 기독교인도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목적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저희 안에 강력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십년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여 주옵소서. 온갖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거짓과 위선에 터잡은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안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된 이들,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의 제자들, 주님께 복종된 자들,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미국 땅에서도,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